유럽 다문화가 왜 망했는지요? 저는 그걸 아주 불편하게 말하고 싶어요. 유럽이 망한 건 외국인이 많아져서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지킬 용기를 잃어서 망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그냥 뉴스 몇 개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스웨덴 사람이고 스웨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보고 자랐으니까요. 예전 스웨덴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문제도 있었고 답답한 것도 있었고 느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스웨덴은 스웨덴 같았어요. 길 가면은 스웨덴어 들렸고 학교 가면은 같은 규칙이 먹혔고 이 나라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동네를 가면은 감각이 이상해요. 언어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규칙도 다르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많아진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나라 안에서 중심이 사라진 게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얘기만 나오면은 바로 인종부터 떠올라요.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봐요. 핵심은 문화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공동 규칙이에요. 한 나라에 살면은 최소한 같은 언어를 배우고 같은 법을 따르고 그 나라 방식이 맞추려고 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자별이 아니에요. 그게 나라예요. 근데 유럽은 어느 순간부터 그걸 말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들어오는 사람을 받는 건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들어봤으면은 어떻게 함께 살게 만들 거냐. 그게 더 중요했는데 그걸 안 해서요. 아니,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그걸 하자고 말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그 순간부터 이미 잘못된 거예요. 문을 열었으면은 집 규칙을 같이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집 규칙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그게 망한 시작이었어요. 저는 스웨덴에서 그 변화를 정말 선명하게 느낀 장면이 있었어요. 역 앞에 서 있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집 가는 길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기부터 달라요. 사람들 눈빛이 달라요. 저녁 되면은 걸음이 빨라지고 누가 그게 말만 해도 주변이 바로 긴장해요. 왜냐면 이미 다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니까요. 차가 불타고 폭발이 있고 갈푸림도 있고 그러는 뉴스로만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상이 됐어요.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애들 귀가 시간부터 계산해요. 예전에는 그냥 늦게 받았던 길을 이제는 비에서 돌아가요. 이런 게 살면은 사람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근데 정치인들은 계속 예쁜 말만 했어요. 다양성, 포용, 개방 이런 말이에요. 국민들은 세금 엄청 냈는데 돌아오는 건 불안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안 화나겠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 동네가 무서워졌는데 그걸 참고 이해하려고만 하면은 누가 버티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유럽이 지금 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해도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스웨덴에서도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스웨덴을 다시 스웨덴답게 만들자, 스웨덴어를 지키자 이런 말이요. 방향 자체는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예전 스웨덴은 그냥 외국인이 적어서 생긴 게 아니었어요. 같은 나라 감각이 있었어요. 같은 규칙이 먹혔고 같은 언어가 중심이었고 스웨덴에 살면은 스웨덴에 맞춰야 한다는 기분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깨지면은 그냥 법 몇 개 바꾸고 안 돌아와요. 그래서 유럽 다문화가 망한 진짜 이유는 다양해져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받아뒀고 그 다음 기준을 못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럽은 다문화를 그냥 정책처럼 다른 게 아니라 거의 종교처럼 믿었어요. 무조건 좋은 거라고 믿었어요. 더 받으면 더 착한 거라고 믿었어요. 중들이 모여도 인정 안 했어요. 언어를 안 배워도 괜찮다고 했고 둥합이 안 돼도 과정이라고 했고 범죄가 늘어나도 구조 얘기로만 덮었어요. 현실 위에 계속 예쁜 단어만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가 어떻게 안 무너져요? 나라라는 건 결국 경계가 있어야 하고 기준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들어와 살면은 여기 방식이 맞추려는 책임이 있어야 해요. 근데 유럽은 자기 문화 지키는 걸 이상하게 미안해 했어서요. 자기 언어를 강하게 요구하는 걸 공격처럼 느꼈어요. 자기 국민을 먼저 지키자고 하면은 나쁜 사람처럼 물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중심을 못 지켰어요. 학교를 보면은 더 잘 보여요. 원래 같은 나라 아이들은 같은 언어로 웃고 같은 규칙 안에서 싸우고 같은 감각 안에서 살아야 나중에 커서도 같은 나라 의식이 생겨요.
근데 그게 깨지면은 교실 안에 있어도 이미 따로 놀아요. 언어도 다르고 집에서 배우는 규칙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면 나중에 커서도 같은 미래를 상상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건 진짜 무서운 문제예요. 왜냐면 나라는 법 조항만으로 안 붙거든요. 어릴 때부터 같은 중심을 패워야 붙어요. 유럽은 그걸 너무 쉽게 봤어요. 그냥 같이 살면 언젠간 하나가 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통합은 자동으로 안 와요. 강하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어기면은 책임을 묻고 그 나라 기준을 분명히 해야 와요. 그걸 안 하면은 분리만 커져요. 저는 스웨덴에서 가게 들어갔을 때도 그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어디를 가도 내가 스웨덴 안에 있다는 감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곳에서는 스웨덴어를 쓰는 내가 오히려 눈치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 언어를 쓰는데 왜 조심해야 하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런 장면이 한 두 번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익숙해져요. 원래 이랬던 건가 하고 그냥 넘겨요. 사회가 그렇게 무너져요. 근 북발 한 번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 못하는 순간보다 무너져요. 저는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진짜 짜증나는 게 결국 비에는 늘 평범한 국민들은 본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좋은 말만 하고 빠져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동네로 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떠나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 못 가요. 집 대출 있고 아이 있고 부모 있고 직장 있고 그냥 그 안에서 버텨야 해요. 근데 버티는 나라가 예전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언어가 밀리고 자기 문화 말하면은 눈치 보고 자기 동네가 무서워지고 그런데도 참고 살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잔인하다고 봐요. 세금은 많이 냈는데 도라는 게 불안이면은 누가 안 미치겠어요.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정부에 화나는 거예요. 외국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자기들이 통제 못하게 만드는 정부에 화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여기서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아직 한국 같아요. 이 말이 진짜 중요해요. 길 가면 한국어 들리고 시스템이 한국 기준으로 돌아가고 외국인이 있어도 중심이 흔들리진 않아요. 저는 그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봐요. 근데 만나라가 무너지기 전에도 다 자기들이 괜찮다고 했어요. 선 넘기 전에도 아무도 전을 못 봐요. 유럽도 그랬어요. 조금 더 열자, 조금 더 받자, 조금 더 이해하자, 조금 더 배려하자. 그게 계속 쌓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이미 예전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걸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요. 나라가 무너진 다음에야 중심이 얼마나 비싼지 알게 돼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남아있을 때는 지켜야 하니까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인생 교훈이 하나 있어요. 사람도 그러고 나라도 그래요. 좋은 마음만으로는 안 지켜져요. 경계가 있어야 지켜져요. 가족도 똑같아요. 아무나 다 두리고 아무 말 다 참아주고 규칙 없이 살면은 집이 무너지잖아요. 나라가 더 다를 게가 뭐가 있어요. 국경은 자별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준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언어도 그래요. 한국에서는 한국어가 중심이어야 해요. 법도 그래요. 한국 법이 제일 위에 있어야 해요. 문화도 그래요. 한국에서 살면은 한국 방식이 맞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해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걸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나라가 약해져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사는 원리예요. 관계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작게 보여요. 다 이해해주고 다 괜찮다고 하고 손도 없고 규칙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좋아 보여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결국 관계도 무너져요. 왜냐면 책임이 없으니까요. 집도 회사도 나라 다 똑같아요. 따뜻함은 필요해요. 근데 중심 없는 따뜻함은 원래 못 가요. 저는 유럽 보면서 그걸 진짜 뼈저리게 배웠어요. 문제는 선을 세우는 순간 미움을 받을까봐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 했다는 거예요. 그 비겁함이 결국 착한 척보다 더 큰 비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유럽 다문화가 실패한 건 사람 색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책임 없는 개방, 기준 없는 보용, 통합 없는 이민, 처벌 없는 관용. 그게 나라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럽은 지금 그 대가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한번 선을 넘으면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가요. 유럽이 그걸 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나라는 다양성만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공동 규칙, 공동 언어, 공동 책임, 그거 있어야 유지돼요. 그걸 잃는 순간 나라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자기 얼굴을 잃어요. 정말 아주 무섭게요.